꽃꽂이 세우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고, 접이식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여기 콘센트도 있고. 코로나 시기 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일단 매출이 떨어지니까 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보증금이 깎인 것만 해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깎였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투자 비용이나 권리금 이런 거 회수하지 못한 거 하면은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날리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코로나. 뚝! 거의 주식 그래프처럼 2022년 되면서부터 쫙 올라가서 지금은 계속 90%.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생존에 대한 어떤 처절함,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이제 캡슐 침대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아서 더 강해진 거죠 뭐. 그러면 좀 매출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X로요? 네. 캡슐 판 게 올해 한 4억 원 정도, 네, 4억 원 정도 나겠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바로 나오시는 건가요? 집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들어가야 되나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지금 빨래도 아직 안 걷었는데, 요거는 좀. 아, 근데 뭐 술이 이렇게. 취미로 이렇게 위스키라든가 술을 좀 모으고 있고요. 이거 다 혼자 먹으면 저는 이제 간이 아작나서 죽는 거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먹으면서 뭐 취미로 조그맣게 유튜브도 좀 하고 있고요.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승호라고 하고요. 지금 더 캡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시내에서 캡슐호텔 숙박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캡슐호텔에 들어가는 캡슐 침대, 수면 캡슐을 저희가 제조를 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관공서에 휴게실, 기숙사 뭐 이런 용도로,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든요. 처음으로 국산화를 해서 이렇게 수면 캡슐도 만들고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지금 마포 공덕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저 안쪽에 조그만한 업무용 방도 있어서. 자전거를 타시나 보네. 근데 이거 안 탄 지 한 6개월 됐어요. 자전거 요즘 엄청 비싸다던데. 중고로 해서 한 250만 원? 이거 새 거로 사면은 한 5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도 참. 네, 이러고 삽니다. 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절대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컴퓨터로 개인 업무도 하고 저희 회사 업무도 좀 하고 있고요. 집이랑 사무실에 구분이 잘 없죠. 네. 잠시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저녁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금액으로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만들어. 업무상 통한가요? 건물을 가지고 계신 한 분께서 캡슐 호텔을 만드는 걸 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많은 조언도 구하시고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는데, 견적서랑 계약서 좀 보내달라고.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 한 3년 정도 다니고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계기가,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 석유 다루는 석유 회사였는데, 그때가 2014년에 셰일 혁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 압도적으로 저렴한 원가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유 가격 엄청 떨어지고 거기에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도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IMF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가 났다고 했어요. 그때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켜봤던 거네요. 네, 뭐 회사가 어려운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문제는 구조조정을 했어요, 회사가. 저는 어차피 신입이었으니까 대상은 아니었지만 3년 단임 분, 5년 단임 분, 이런 분들이 퇴직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연차, 뭐 대리, 과장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회사만 기대고 있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내 운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사실 창업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숙박업에 들어오셨는지. 제가 사업 경험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처음에 시도해보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식업은 일단 요리라든지 어떤 재료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엔 기술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게 필요했던 반면에, 숙박업은 좋은 위치에서 인테리어를 잘 꾸미고 어떤 마케팅적으로 잘 가격 조정을 해서 홍보를 하면 사업이 되겠다라고 그땐 생각을 했죠.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은 좀 특이하긴 했지만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좀 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퇴사하고 창업했다고 했을 때
오히려 축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되게 특이했죠. 제 전공이랑도 상관이 아예 없고, 제가 이제 전공은 공대를 나왔어요. 적성은 좀 공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학할 때에는 내가 이과에 좀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괴물들이 너무 많더라고.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대학교 가서는 공대보다는 경영대나 아니면 뭐 경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혹시 그 대학교라고 하면 어디 대학교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대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아니요, 코로나 때 닫았습니다. 그게 몇 개까지 확장이 되다가 끝나신 거예요? 동대문 쪽에 게스트하우스 2개 운영하고, 그리고 동업하던 친구가 하던 에어비앤비 숙소까지 하면 뭐 3개. 거기는 코로나 때 버티지 못했고요. 캡슐호텔은 오히려 코로나 때 버틸 만큼의 매출이 나왔어요. 손해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아픈 얘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보증금이 깎인 것만 해도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깎였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투자 비용이나 권리금 이런 걸 회수하지 못한 거 하면은 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날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캡슐 호텔을 지금 가는 거죠? 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무로 쪽에 있고요. 충무로로 캡슐호텔을 잡은 이유는 일단 명동과 동대문 사이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가깝나요? 네, 여기서 걸어서 한 3분이면 가요. 이 충무로 쪽이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 인쇄거리 있던 곳이고요. 근데 뭐 요즘에 뭐 서울 요 구도심 을지로랑 뭐 이런 쪽에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도 건물 많이 허물고. 이거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통째로 매입을 하신 건가요? 매입하려면 20억 들어요. 이거 건물주분이랑 잘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통째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11시부터 데스크 운영이거든요. 지금 10시 55분인데 곧 있으면 직원도 좀 올 거예요. 직원은 몇 명 정도가 있으신 건가요? 직원은 저희 평일 근무 1명, 그리고 주말 근무 1명,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 1명 해가지고 캡슐 호텔 관련해서는 3명이고요. 수면 캡슐 관련해서는 이제 캡슐 개발하는 분 1명 하고, 뭐 이런 설치라든지 이런 업무들 하는 분 1명 해가지고 5명 정도. 월급 나가는 것도 꽤 만만치 않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직원을 뽑는 거는 사장님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원분들이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의미인데, 월급을 제가 벌어서 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면 일주일에 그 몇 번 정도 오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한 두어 번? 비품이나 아니면 재고 같은 것들 확인하러도 오고,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와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하이서울 인증을 받았어요. 이게 인증을 받으려면 뭐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 서울시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의 유망성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인증서가 나오는데, 또 마침 타이밍이 맞았네요. 이게 상장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꺼내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여기 7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500만 원입니다. 건물이 총 몇 층인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에서 총 6개 층이고요. 대신에 보시면은 이제 좁게 높은 빌딩이라서 6개 층 전체 연면적이 한 7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층당 11평, 12평? 뭐 하시나요? 예약 프로그램을 여기 모니터에 좀 띄워드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예약 프로그램이에요. 요게 지금 예약 현황이에요. 계속 다 차 있는 건가요? 가로축이 날짜이고 세로축이 이제 객실이거든요. 웬만하면 다 차 있죠. 그러니까 좀 비어있는 곳도 있긴 한데 2주 내의 주말은 일단 다 차고요. 그러면 지금은 객실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 달 가동률이거든요. 90.1%. 다 찬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연 단위는 88%. 근데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건가요? 가동률 자체가? 뭐 인기 있는 숙박업소들은 다 차는 편인데요. 호텔들은 이 정도까지 가동률이 높진 않죠. 근데 그러면 코로나 시기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코로나 때는 대충 한 60% 정도였고요. 그 가동률 그래프를 저희가 정리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가동률 그래프거든요. 이게 지금 2019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쭉 가동률 그래프인데, 첫 해에는 굉장히 높았죠. 첫 해에는 거의 90% 될 정도로 했다가 이게 코로나. 뚝! 거의 주식 그래프처럼. 내 주식처럼. 이거 주식인데요. 하지만 다시 상승을 한다.
거의 한 30%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그래도 이제 중간에 막 이런 완화됐다가 쪼였다가 하면서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러다가 2021년 들어오면서 많이 오르죠. 그때 한 70%까지 유지를 했어요. 이게 2021년이고 2022년 되면서부터 쫙 올라가서 지금은 계속 그러면 정말 코로나 시기 때는 네. 수익률적으로는 어땠을까요? 30%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고요. 대신에 그때는 뭐 정말 대출도 땡기고 지원금 받고 그래서 버텼다가 저 70% 정도까지 회복됐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 비용이랑 수익, 매출이랑 대충 똔똔이 되는 게 한 50%, 60%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90%까지 올라왔으니까 수익성이 많이 나아졌죠. 일단 저희 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1층에는 공용 샤워실, 그리고 1층, 2층, 5층이 이제 남성 객실, 그리고 3층, 4층이 여성 객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지금? 여기도 이제 캡슐 객실입니다. 아, 이게 캡슐이에요? 캡슐 객실로 여기 하나씩 들어가서 주무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2018년에 처음 만들 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만들었었어요. 철제 철골로 구조를 짜고 여기에 이제 방염 처리한 무늬목, 그 목재를 넣어가지고 나름 또 이게 그냥 합판이 아니라 무늬목 실제 나무를 가지고 만든 자재라서 좀 좋은 자재로 썼죠. 근데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겠네요. 자재 비용만 한 250 들었을 거고요, 하나당. 그리고 뭐 운송비랑 그리고 조립 비용까지 하면은 300 이상 나올 수 있죠. 평균 앉은 키보다 좀 더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도 꼭까지 세우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고, 접이식 테이블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여기 콘센트도 있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나요? 1박에 요즘 평일에는 뭐 한 26,000원, 7,000원, 주말에는 한 32,000원. 전체 그 방이 몇 개가 있는 거, 방이라고 하나요? 베드 수, 침대 수가 34개. 그래서 뭐 하루에 1박에 대충 가격이 그 정도고, 객실이 34개에 아까 가동률 90% 하면 대충 매출 나오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평균 객당 한 27,000원으로 잡고 34개 해서 한 달 하면은 1,600만 원. 거기서 이제 90%니까 한 2,300~400만 원 정도. 이런 캡슐호텔 아이템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원래는 어떤 공간이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1층은 뭐 그런 난방유, 유류 판매하는 창고였고, 2층부터 5층은 사무실이었어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게 1층, 2층은 보통 임대가 잘 나가는데 3, 4, 5층 안 나가고 지하도 안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통건물을 쓰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좋죠. 거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공간을 다시 살려준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셈이죠. 진짜 청소도구 다 넣어놨으니까요. 준비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기 화장실 청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아, 근데 누구신가요? 저는 이제 여기 사장님의 노예를 돈도 안 받아야지. 그러면 어떤 일들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손님들의 불편한 점이라든지 체크인, 체크아웃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매일매일 깔끔하게 청소를 도와드리고 있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그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언어가 좀 되시나요? 영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거의 원어민. こんにちは。僕はザ・キャプシュルでジェネラルマネージャー的なそういうやつを扱っていただいているチェヨンジュン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Hello, good afternoon. Oh, hello, my boss. So, how was the weather? Weather is today is pretty cold. Yeah, it's pretty cold, right? Yeah. Compared to yesterday, it's not that cold, but still. 아, 이거 제가 자막도 못 넣겠는데요. 그럼 5층 제가 하고 있을게요. 지금은 뭐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11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체크아웃은 12시까지예요. 근데 보통 체크아웃은 아침에 많이 하시니까 그때부터 청소를 시작을 하고요. 직원들이 청소하는 곳 중에서 제가 일부를 오늘 오랜만에 청소하게 됐네요. 그럼 청소를 어떤 것들을 청소하시는 거예요? 침구류는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아웃 한 방은 침구류를 싹 다 수거를 해서 그날 세탁하고 그날 건조해가지고 새 침구류로 교체를 하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겠네요. 그쵸,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고객들한테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캡슐호텔의 특징이 주로 혼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조용하게 와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라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어쨌든 대부분의 공간을 이 캡슐 안에서 보내니까 캡슐 안에서 깨끗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저희 공용 샤워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용 복도가 있고 복도는 공유가 되는데 샤워 부스는 개별로 들어가서 문 닫고 이중으로 잠글 수 있고요. 안에서 옷 갈아입고 씻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들어가서 이제 여기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하신 지 몇 년 됐어요? 2019년에 오픈했으니까 4년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 5년이네요. 5층은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 열어야 돼가지고 5층은 이따 열어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저희 수면 캡슐 제작하는 공장으로 갈 거고요. 인천 남동공단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좀 네.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다른 뭐 자영업자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단 매출이 떨어지니까 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다고 직원들 월급을 밀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일단 업장을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캡슐호텔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그 예전이 좀 어땠나요? 다시 회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저 스스로한테 놀랬던 게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자리를 했는데 제가 엄청 술주정을 부렸대요. 근데 제가 원래 주사가 잘 없거든요. 그냥 술 마시면 자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그냥 집 가거나 이런 정도인데, 술을 많이 먹어도. 근데 그때 막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와 존나 힘들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술을 깨고 나서 내가 지금 무의식 속에서 내가 많이 뭐랄까 끝에 몰려 있구나, 그걸 또 그때 느끼기도 했고, 지금 돌아보면은 다시는 겪고 싶지는 않긴 하지만 어떻게 또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생존에 대한 어떤 처절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이제 캡슐 침대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격언이 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아서 더 강해진 거죠. 뭐. 저는 이제 캡슐 호텔 자체를 좀 생소해가지고 그게 어떤 확장성이 있는 건가요? 숙박업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저희가 있었던 건물이 되게 작잖아요. 그 전까지 숙박업 개발은 대체로 큰 평수 200억짜리 300억짜리 그런 커다란 부동산 개발 사업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캡슐 호텔은 그보다 한 10분의 1 정도 규모인데도 개발이 가능하고, 신축, 재건축을 할 필요 없이도 새롭게 객실을 바꿔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숙박 부동산 개발 아이템이기 때문에 소규모 부동산에 있어서 그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꼭 숙박업소를 위한 캡슐 침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로 납품하는 곳들이 기업이나 관공서 이런 곳에 휴게실이나 당직실, 기숙사 이런 용도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캡슐은 아까 전에 보니까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캡슐이 있던데 네네. 좀 변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은? 아까 보셨던 건 처음 저희가 시도했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설계를 한 3번 정도 바꿨어요. 일단 처음에는 외관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는 철제로, 내부는 목재로 해서 만든 타입을 한번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좀 저희가 운이 좋게도 포스코랑 연결이 됐어요. 자기네들 철강제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협약을 맺고, 이제 지금은 100% 철제로 만들고 있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 제품을 이제 OEM으로 위탁 생산해주시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나오죠? 네. 여기가 이제 임페소라는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공장 규모가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네. 꽤 크게 이 철강 쪽 가공하고 제작하시는 곳이고,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막 이런 백화점이나 아니면 그런 명품 매장들 그런 곳도 다 작업을 하시고, 어쨌든 요 철강 가공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수준.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제가 오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 제품 완성됐을 때나 아니면 회의할 때 주로 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 출고되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 상태 좀 보러 왔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여기 엄청 커요. 여기 임페소 연매출이 거의 한 70억, 80억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앞으로 출고될 캡슐이 보관되고 있는, 캡슐 엄청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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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에서 총 24개. 색상도 4가지. 이거는 지금 어디로 납품이 되는 건가요? 관공서로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뭐 이제 관공서에서 어쨌든 저희가 비밀 유지 계약을 해서 어디든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직실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
저희 공무원분들의 어떤 편안한 휴식과 그리고 이제 리프레시를 위해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그럼 캡슐 호텔에서의 어떤 매출하고 지금 여거 매출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지금은 이 캡슐 침대 매출이 더 훨씬 커졌어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캡슐 침대 판 게 저희 캡슐 호텔의 한 2배 정도. 오,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놓으면은 오, 뭐예요? 자동이에요? 네, 반자동으로. 아, 그리고 손 안 다치게. 캡슐 호텔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전기가 다 통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요 스위치랑 콘센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원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여긴 지금 안 통하는데 이제 콘센트하고 그리고 여기 팬, 환기용 팬이 있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이쪽에 그 조명이 들어갑니다. 조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똑같이 테이블 있고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어떤 틀에서 살짝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튼튼하게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각 캡슐마다 이렇게 차단기 들어가고요. 지금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이 캡슐? 처음 만든 건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거였고 판매를 시작한 건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작년만 해도 캡슐 요 대수로만 해서 작년에 한 53대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미 한 100대 넘게 팔았으니까 이미 작년에 한 2배 정도 팔았죠. 그러면 좀 매출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액수로요? 네. 캡슐 판 게 올해 한 4억 원 정도, 네, 4억 원 정도 나겠네요. 요게 이제 다다음 주에 12월 4일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치를 하러 직접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며칠 정도 걸리나요? 소규모로 할 때에는 하루에 한 6개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여기 인페스토에서 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설치 인력이 좀 더 늘어나면 뭐 하루에 뭐 거의 10대씩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거만 이제 완성이 되면 일정은 마무리가 되나요? 네, 일단 오늘 일정은 마무리입니다. 오늘 와서 볼 것도 다 봤고 보통은 이렇게 이 상태로 가지고 가서 설치 현장에 가가지고 조개 붙이고 조립하는 거를 거기에서 하죠. 문 붙이고 나면은 약간 요거 어차피 두 개 붙이면은 근데 초반에는 이거를 혼자 설계를 하신 거예요? 제가 뭐 설계 프로그램을 다룰 줄은 몰라가지고요. 그냥 제가 먼저 스케치랑 컨셉 같은 거를 그 제작소에 먼저 드렸었고요. 그 제작소 분들이 좀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주셨죠. 아, 이거 가져오셨네. 아, 네. 지금은 이제 전선 연결이 안 돼서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여기 조명도 들어오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건가요? 주사기에서 이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누르면은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한 번에 확 누르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공기 압력 방식으로 공기가 서서히 빠지면서 문도 천천히 닫히게. 그러면 대표님 한 번만 다시 닫아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오늘 하루 저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렇게 PD님하고 거의 로드무비처럼 지금 몇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제가 하고 있는 캡슐 호텔이랑 여기 수면 캡슐도 보고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나 이런 얘기도 돌아보고 하니까 네, 저 자신도 뭔가 새롭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촬영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더 캡슐 앞으로의 좀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우선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캡슐 호텔 숙박업하고 그리고 수면 캡슐 제조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캡슐 호텔 숙박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런 소형 부동산 개발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캡슐 호텔 확장을 단순히 그냥 숙박업을 확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작은 건물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키워보려고 하고, 그리고 수면 캡슐 제조업은 이제 이런 기업용 수면 캡슐 말고도 가정용 수면 캡슐이나 아니면 기업용 업무 캡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품군 개발을 통해서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캡슐 침대 말고도
혼자만을 위한 1인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공간 전문가들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아이템을 하는지는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하다가 캡슐 호텔을 하다가 캡슐 침대도 하게 됐고, 앞으로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사업이란 걸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즐거움을 느끼는지, 그런 걸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 그 전 동료분들을 만나면 나도 사업하고 싶다,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도 하나도 없이 상품의 기획부터 만드는 거, 판매, 뭐 인사, 회계, 세무 이런 걸 다 혼자서 처음에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싶은가부터 먼저 그 해답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이제 7년 동안 하셨을 텐데 많은 또 도움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이 나시는 또 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희 가까운 소중한 가족들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함께 있었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막 힘들던 시기에도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뭐 돈을 많게 벌든 적게 벌든, 뭐 대기업을 다니든 아니면 그냥 동네 게스트하우스를 하든, 아니면 이런 알기 어려운 이런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옆에 그냥 있어줬어서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런 무드름 하나도 하지 않고 항상 저를 존중해줬고. 그 중에서도 또 여자친구분한테 좀 한마디를 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상 편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영상 편지요? 되게 어색하네. 지영아,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항상 내가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 나라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늘 존중해주고 지켜봐주고 그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더 캡슐 대표님 대박 나세요. 네. 이렇게 끝나요?